안녕하세요. 박사학과가 원장이고요. 지금 수학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순서는 제가 먼저 수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원장님이 과학 선생님이 이제 과학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먼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그 현재 돌아가는 이제 입시라든지 그리고 고교학교 학점제가 이제 주로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발표된 거는 정확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을 아마 이제 저희 시장님이 했으면 거의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걸릴 수는 있고, 먼저 저희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구예요. 이 문구여가지고 이제 모르면 이제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중학생 애들하고 이제 고등학생들 지금 시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다면 남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해 주면서 자기가 의문되는 것들이 이제 생기면 그런 걸 또 질문하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얘는 저희가 이제 예시 시간표를 놨어요. 아이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1학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이들마다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있다면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리고 대학을 어떻게 갈 건지를 구상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시험을 많이 보진 않아요. 시험을 전혀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이제 뭐 선행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거하고 이제 1학년 때 다 되어 있다면 선행은 좀 빨리 가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것까지 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수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들까지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시 시간표를 안 하는데, 가급적이면 현행은 너무 깊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중학교 1학년 시험을 보진 않는데, 이따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배우는 과정들이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전체적으로 개형을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의 1학년 걸 완벽하게 어느 정도 다 했다면 그 다음에 2학년 거 가고, 2학년 거를 좀 많이 하면 그 다음에 3학년 거,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좀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라면 고등학교 때 많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거를 해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좀 많이 나아요. 그렇지만 중학교 3학년 시험이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랑 너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 테스트를 본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선행이 뭐 어느 정도 됐는지 중요한 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상과정이에요. 중상과정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무난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좀 많이 학원들마다 많이 합니다. 뭐 2번 정도, 뭐 어쨌든 3번 정도 많이 하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께 안 되면 고등학교 2학년께 안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처음 선행을 할 때, 내가 2학년 거 지금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너희들은 다 이해해서 문제 풀 수 있는데, 그 문제 푸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들어가면 또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걸 어느 정도 오랫동안 기억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면 중학교 2학년 시험도 고등학교 과정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보통 지금도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애가 여기서 있어요. 2학년인데 벌써 수원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서술형을 중학교 2학년인데 안 본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풀이를 중학교 과정으로 하진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도 중학교 과정은 기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쓰는데, 아이들은 이제
기호를 써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서술형이 등장하면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과정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중학교 과정으로 쓸 수 있게끔 서술형도 지도를 하긴 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연간 계획이라고 해놨긴 했는데 뭐 아이들마다 다 이제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동학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한 학기마다 이제 분기별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그 과목을 다 끝낼 생각입니다. 다 끝내서 아이들이 좀 선행을 나갔을 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시험을 보게 되면 선행을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시험 기간 한 달씩 빼다 보면 만약에 시험 4번 보면은 4개월을 빼게 되면 그러면 선행을 나가거나 현행을 나갈 때 아이들한테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험 안 보는 학년일 때 조금 진도를 좀 많이 나가려고 분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받아들인다면 분기별로 다 끝낼 수 있는데 아이는 모르는데 교재를 다 나가버리면 다시 이 아이가 선행을 할 때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한 과목을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1 강좌 안 할 텐데 이거 보시기 전에 이제 6학년 아이들이 과정에 배운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찾아놨는데 아이들이 이제 제일 많이 수학을 어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기사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수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포자가 제일 그 기사 중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제일 많이 어려워하고 이제 수포자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그게 뭐 3학년 때 분수도 배우긴 하지만 이 4학년 때 분수가 등장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수 계산을 사실 이제 지나고 나면 사실 이게 연산이잖아요. 연산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 과정들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통분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에도 이제 수학을 하면서 분수가 나오면 1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주로 분수를 배웠는데 얘가 뭐 물어봅니다. 3분의 4가 진분수냐 대분수냐 가분수냐 물어봐요. 그럼 대답 잘해요. 그러면 5분의 5는 진분수냐 가분수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헷갈려요. 그게 지금은 숫자로 되어 있지만 뭐 5분의 5, 10분의 10, 뭐 5분의 7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자로 나옵니다. 문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수학을 딱 할 때 분수가 딱 나왔어. 그럼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계산 과정을 좀 힘들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분수가 딱 나왔을 때 너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얘기해요. 통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문자로 써 있을 때는 통분을 못하냐? 다 똑같은 거고 왜 수만 써 있을 때만 통분을 하고 문자로 써 있을 때는 왜 못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이 있어요. (5분의 27) 빼기 7분의 26 얘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통분을 하죠. 통분을 하는데 이제 35로 통분을 하면 2
이 숫자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는 아이들이 여기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분수를, 가분수를 하면 뭘 배웠냐면 대분수를 배웠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대분수로 좀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얘를 5라고 쓸 거냐면 5라고 써주고 플러스 5분의 2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4라고 써주고 3이라고 써주고 7분의 5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얘하고 얘네들은 이제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을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 계산을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5분의 5는 얘는 가분수예요. 가분수인데 제가 문자로 딱 이렇게 써주면 얘는 이제 가분수냐 대분수냐 물어봅니다. 가분수냐 진분수냐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뭐냐면 x는 숫자니까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계속 분모가 커요. 그러면 진분수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틀렸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뭘 배웠냐면 1차식, 2차식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 얘하고 얘, 가분수의 정의가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도 1차식, 얘도 1차식이니까 얘는 뭐냐면 가분수입니다. 그럼 가분수를 주로 뭘로 계산했냐면 이런 가분수를 다 대분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하시는 분들도 어떤 선생님을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하시는 분들도 어떤 선생님을 저는 좀 선호하냐면 딱 중등부만 열심히 하는 선생님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까지 하셨던 분들을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을 그분을 모시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하고 중학교 이제 선행하시는 선생님들도 힘들어도 3학 고3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어떻게 배워서 3학년 때 이렇게 힘든 과정을 아이들을 알아야지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끔 지도를 할 텐데 그러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배워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 이 비례식하고 비례배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아이들이 물어보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 자전거 몇 살 때부터 배웠냐? 그러니까 저는 5살, 6살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너 맨날 매번 자전거 타냐? 안 탄대요. 그럼 지금 자전거 타면 탈 수 있겠냐 물어봐요. 탈 수 있겠죠. 그게 몸이 기억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들도 자주 하고 많이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이름을 용어는 까먹을 수 있어도 그런 계산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 나오고 원, 구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 과정들이 이제 이번 주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연계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연수하고 분수하고 이런 것들만 간단히 배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비례식하고 이런 것들 이제 방정식인데 뭐로 하냐면 아이들은 네모로 배워요. 네모를 배우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 네모를 기호화하면서 관계식을 씁니다. 이게 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들한테 이거 수업을 하다가 그러면 X 대신에 네모라고 써주면 또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런 방정식이 잘 돼야지만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처음에 이제 수를 배우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 5라는 말이라든지 뭐 21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 그리고 나서 2분의 1, 5분의 1 얘는 다 뭐라고 했냐면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유리수. 그리고 미지수가 있는 이런 수들은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분수에 이렇게 분수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얘는 수인데 x가 들어가는 순간 식이 되는 거예요. 식.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런 수들을 배운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식을 배우는데 이 식에다가 등호가 다 들어가면 얘는 뭐가 돼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방정식. 얘는 1차 식인데 여기다가 등호 붙이면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방정식을 할 때 1차식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붙일 거냐면 이제 y라는 걸 붙이면 뭐가 되냐면 함수가 되는 겁니다. 함수. 그러니까 1차식이 안 되면 또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뭘 배울 건지를 많이 이제 선생님이 알아야지만 이 아이들을 끌고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수의 체제가 딱 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이제 제자인데 이번 졸업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고 빨리 이 아이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소인수분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용어를 처음 접할 때는 되게 많이 어려워합니다. 네. 그리고 약수업에서도 앞단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호화에 대해서 하니까는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다가 얘 나오고 그 다음에 중3 때 무리수라는 게 나오는데 무리수가 이제 루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고1 때는 이런 여러 과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지수도 이 소인수분해 할 때 다 배워요. 네. 근데 거기에 미지수가 들어가서 어떤 함수하고 방정식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얘 유리식이 어느 정도 지수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된다면 이 아이들 계산할 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규칙 찾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규칙 찾아서 얘도 한 칸 띄면 얼마, 1, 3, 5면 그 다음에 얼마냐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이라는 단어를 배워요. 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아이들이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하다가 보면은 국어는 못하면 책이라도 보고 문제를 풀겠는데 영어는 자기가 잘 못한다고 하면 영어를 공부하려고 한다면 단어부터 외우면 되는데 수학은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책을 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열심히 했냐가 문제예요. 그 얘 중에 지금 이제 고3 아이인데 이제 졸업하는데 내일 수능을 보는데 그 아이가 외국에 살다 왔어요. 외국에 살다 와서 뭐가 안 되냐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는 국어가 당연히 안 되겠죠. 국어가 안 되니까는 이 수학을 문장을 읽고선 해석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그런데 보면은 아이들이 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국어는 엄청 잘해요. 영어 엄청 잘해요. 근데 수학은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는 것 중에 수학 문장이 길어지면 여기서 중요한 말들을 찾아서 네가 배웠던 것들을 한 번씩 써봐라. 그러면 아이들한테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자기는 수학을 포기하고 언어하고 외국어가 되니까 이걸로 대학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열심히 했잖냐. 한 번만 더 열심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하면서 힘들었죠.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학교 성적이 뭐 60점 이렇게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를 얘기해도 이제 두 개를 알아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내신을 버려서 수시로는 못 가겠지만 근데 수시 갈 실력보다는 정시로 갈 실력이 더 나서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수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 아니면
뭐 망쳐야 2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는 외국에서 보니까 영어가 되니까 1이 나오고 수학이 1이 되니까는 이 아이가 이제 하는데 이상을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논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녀야 되냐고 이래. 너 그 정도 실력이면 그냥 쓸 수 있다.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다면 교육과정 아닌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냐. 그런 문제들이 되게 편안하게 풀 수가 있어요. 즉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들을 제가 여기서 또 다 배우기 때문에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이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려 얘가 안 돼가지고 요 1학년 때 안 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1학년 부등식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의자가 10개가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20명인데 한 의자에 5명씩 앉는다. 근데 이게 앉았더니 5명씩 앉았더니 2명이 남는다. 근데 6명씩 앉았더니 3개가 모자란다. 그런 것들을 이때 다 배우거든요. 이때 배우는데 이 아이가 그때 열심히 안 했더니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돼서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 얘를 한번 배웠는데 까먹어서 이 단어를 못한다. 그게 아니라 얘를 배우면서 그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할 때 이해했냐? 선행을 할 때는 이해했냐라고 물어봐요. 이해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음에 가면 까먹으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했으면 까먹어도 상관이 없다. 왜? 내가 다시 얘기를 해줄 때 그거였구나라는 것만 다시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면 이해한 거랑 몰라서 넘어간 거랑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모르고 넘어가면 그걸 또 다시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서 까먹은 거는 그 아이들이 기억을 할 수 있게끔만 기억을 꺼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하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잘 되어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에 가도 크게 무난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가보면 이게 이제 도형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 얘를 조사를 하면서 되게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직립면체와 정립면체하고 입체도형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 또 다시 나오냐면 기하에서 여기서 또 나와요. 얘네들이 공간 좌표하고 공간 도형이라고 해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또 넘어가면서 넓이, 원, 구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원의 성질, 원의 비.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그 전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학교에서 대충 했어요. 대충 하고 시험도 이거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들이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더 많이 틀리냐 나는 몇 번을 찍을 텐데 그런 내기까지 한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그래도 너네 시험 대비를 내가 2주 정도든지 3주 정도를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 삼각 B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삼각 함수로 등장합니다. 하고 중학교 때 이렇게 넓이, 직립면체 그 다음에 다각형, 여기 다각형에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들을 다 배우는데 이것들을 따로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해서 또 따로 배워요. 근데 원의 성질 엄청나게 아이들은 이제 원과 비례하면서 이 닮음을 배웠는데 원과 비례하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기말고사 때 그냥 대충 봤다면 이 미적분의 도형에 대한 급수가 나오거든요. 얘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수능에 반드시 나옵니다. 사전제로 반드시 나오는데 아이들 니네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면 얘를 잘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 닮음을 못 찾아요. 이 비를 찾는 거. 닮음을 못 찾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을 고3 얘네들 수업을 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나왔던 내용들을 2시간 동안 다 설명을 해. 네, 설명을 했으니까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3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르친 여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경기 외고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는 문과 갈 거였는데 중3 때 결정을 못해서 이 미적분까지 다 배우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외고 가가지고 이제 일반고 가라고 얘기하니까는 자기 문과에서 경기외고를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같이 있던 애들이 너무 다행이라는 게, 그 아이가 지금 대한요즘 학생 회장에서 졸업하는데 경기외고 갔는데, 얘는 중학교 때 많이 틀려야 한두 문제밖에 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부하는 습관이 중학교 때 딱 잡혀 있다 보니까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원 수학학원밖에 안 다닙니다. 네, 수학학원밖에 안 다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때 제가 그 시험 대비를 이거를 다 시켰더니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문제 푸는데 중학교 걸로 식을 세우고 계산만 고등학교 걸로 계산을 하는 건데 계산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경기외고 가서도 전 전교 1, 2등 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왜냐면 수학은 계속 1등급이 나오는데 다른 과목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경기외고라든지 그런 고등학교 때는 내신 3등급만 해도 일반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번에는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서울대를 쓰는데 이제 수시 발표가 내일 수능이잖아요. 내일 저녁 때 아니면 그 다음날 나와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오늘 아이들한테 다 연락을 하면서 괜히 그거 이제 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 하지 말고 정확히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차곡차곡 배워오다 보니까는 이제 문과여가지고 확률과 통계를 시험을 봐요. 확률 통계를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실장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선택 과목이 이제 미적하고 기하하고 확통이 있습니다. 확통이 있는데, 확통은 8문제, 얘네 다 8문제거든요. 근데 아마 기자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 미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이 미적이라는 게 어디서 배우냐면 2학년 때 미분과 적분을 배우거든요. 근데 미분과 적분을 배워서 다시 미적을 올라오는데, 이 아이들이 개념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 아이들한테 미분하는 것도 노래까지 불러줘서 외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식 같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도 이제 안 외워서 제가 임의로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름을 해서 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은 사미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놀랬던 거는 공식이 외워야 될 공식이 한 10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게 쭉 있어서 이거를 제가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제 외웠어요.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했더니 이제 다 외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4번째 거를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제 아이들 이제 구구단을 외울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오다 외워봐. 그럼 5일은 5일이시 뭐 이렇게 하는데 57 하면은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5일은 5일 이걸 얘기를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물어보니까는 57 하면 갑자기 대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5일은 5부터 안 나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2일은 2부터 안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거를 하다 보니까는 3번째 걸 물어보면 첫 번째 거부터 그거를 머릿속에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식을 외울 때에는 영어 단어보다 더 외우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다 이제 영어 다 이제 문자가 숫자는 한 소리를 넣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제 선생님들이랑 많이 고민하다가 한 것 중에 공식 외우지 말아라. 왜냐면 공식을 외웠어요. 외웠는데 이 문제에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이한테 그럼 요거 공식 찾아봐. 이거 공식 이거 봤는데 공식이 필요해? 그럼 찾아봐. 그럼 아이들이 이제 찾아요. 찾으면서 다른 공식까지 눈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써서 문제 풀 때 틀렸어요. 그럼 너 공식 잘못 썼네. 다시 해봐. 라고 해서 그럼 아이들이 또 하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 문제가 이 공식이라는 것까지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분도 적분도 다 1학년 때와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저는 우선적으로 선행을 할 때는 많이 어려워가지고 뭐 심한 내용하고 많이 어려워서 아이들 하다가 너무 못하겠어요. 그거보다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계산이 잘 되게끔 먼저 지도를 계산이 되게끔 합니다. 그러면 계산만 자유롭게 되면 거기 나오는 문제들이 제일 먼저 식을 쓰고 계산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계산을 좀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모든 과목들은 그게 진행이 되는데 이 중학교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보면은 입체 도형은 평면 도형인데 이 입체 도형이 나중에 이제 공간 도형에서 배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기하는 이 미적분하고 기하하고 확통은 선택인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미적분을 선택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아이가 이제 부모님 스스로 저희 아이는 문과인 것 같다, 이과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이 아이가 문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뭐 수학을 잘해서 못하고가 아니라 제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될 거는 아이들이 이제 어디 무슨 꿈을 가질 건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들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문과, 이과를 생각하고 있다가 문과를 바꾸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나는 문과였다가 이과로 가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통은 좋지 않은데 이과생인데 확률과 통계를 시험을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요. 네, 서울에 있는 서울 경기대 주요대학 안 뽑겠다 이거. 네. 그리고 그래서 문과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가 있는데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주로 미적분을 선택하는데 미적분하고 기하하고 확통 중에서 똑같은 점수를 맞아도 이 미적이 아이들이 표준 점수가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이 이 미적분 선택하는 게 1등입니다. 그리고 기하